한미 충효회가 18일 제20회 효자 여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시가 잦은 절도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절도 방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맞아 뉴욕시와 뉴저지주 관계자들이 We Are NYNJ라는 새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관 건축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충효회가 18일 제20회 효자 여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앞으로도 충효 사상이 이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가 4년 만에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올해 105세가 된 이인칠 할머니와 101세 김시혁 할아버지가 장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효자상에는 김남수 씨, 효녀상은 권윤희 씨가 수상했습니다. 김은숙 씨는 효행상을, 조상숙 씨와 한사라 씨가 효부상을 수상했습니다. 효행 장학생으로 이혜령, 제임스 신 씨가 수상하는 등 총 9명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400명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행사는 아마 계속될 거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세인 이명빈 회장은 앞으로도 충효 사상이 후세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뉴욕시가 잦은 절도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절도 방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절도 사건은 약 44%가 증가하면서 시 전역의 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발생한 절도 사건의 3분의 1은 모두 재범자들의 소행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서는 초범자들에게 기소 대신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게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른바 단계적 완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인근 상점들에 대한 순찰팀을 꾸려 문제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절도 방지 계획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도범들을 잡고 기소해야지만 비로소 절도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뉴욕시의 이번 방침은 허황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도 열리는 가운데 뉴욕시와 뉴저지 관계자들이 We Are NYNJ라는 새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초로 세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멕시코는 3개 도시, 캐나다는 2개 도시에서 경기가 각각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도 미국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일부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시와 뉴저지주가 합심해 새 브랜드를 마련한 것입니다. We Are NYNJ 공식 로고는 오늘 타임스퀘어의 빌보드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뉴욕시는 세계 최대의 도시며 스포츠의 다양성을 상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나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허드슨 야드 인근의 베슬 등 뉴욕시 곳곳에서는 2026년 열리는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조명이 켜졌고 타임스퀘어에도 피파 월드컵을 상징하는 2026년 카운트다운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관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골프 대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합니다. 이현탁 뉴욕 퀸즈 한인 회장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했고 전 세계 해외 국가 중에서 뉴욕 퀸즈 한인 밀집도는 가장 높은데도 버젓한 우리만의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골프 대회를 시작으로 뉴욕 퀸즈 한인회가 퀸즈 한인회관 건축에 나선다는 점을 한인 동포들에게 강조하고 기금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5%를 차지하는 750만 해외 동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인구 분포도가 높은 퀸스에 지금쯤은 한인회관을 하나 설립할 시기가 되었다.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가지고 저희 한인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회관 마련에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퀸즈 한인회관을 실제로 건축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 퀸즈 한인회관 건축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00불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만이 여기에 어떤 지상사라든가 로컬 대기업에도 저희가 회관 건축을 하겠노라고 기금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고 플랜을 정확하게 제출을 하면 주 정부 쪽에서도 한 30% 정도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시드머니를 만드는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 회관 건축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 골프 대회는 오는 22일 하버링스 골프 코스에서 낮 12시부터 열리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5년 전 헬로윈을 공포에 떨게 한 극단주의 테러범에게 복수의 종신형과 징역 260년의 중형이 동시에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어제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이폴로 사이포프에게 10개의 종신형과 징역 260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인 사이포프는 헬로윈데이였던 지난 2017년 10월 31일 뉴욕시 허드슨강 주변 자전거길에서 픽업 트럭을 고속으로 몰아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으나 배심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려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권고해야 합니다. 대신 검찰은 총 10개의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중 8개는 순차적으로 2개는 동시에 복역하도록 했고 이는 다수를 살해한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테러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담아 징역 260년형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한편 사이포프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조직원들이 테러 때 외치는 알라우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는 아랍어를 범행 직후 외쳤으며 체포된 뒤에는 IS 깃발을 자신이 머물던 병실에 개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 미립국 난민이 쇄도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주 헌법이 난민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종종 많은 언론들이 뉴욕시는 난민들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들에게 쉘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뉴욕주 헌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언론들이 궁핍한 자에게 원조와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뉴욕주 헌법에 따른 의무며 법원도 주정부에 부여한 엄격한 권리라고 보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는 난민에게 무조건 쉘터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는 지난 1981년 뉴욕주 법원 판결 이전에 자발적으로 남성 노숙자에게 쉘터를 제공했고 2년 뒤인 1983년부터 역시 자발적으로 여성 및 가족 홈리스에게 쉘터를 제공했을 뿐 이 같은 쉘터 제공이 뉴욕주 헌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호텔 등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난민들의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하에서는 이처럼 개인 독실이 아니라 공동 숙소만 제공하도록 돼 있으므로 호텔 객실 제공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 포스트는 현재 뉴욕시로 몰려든 난민이 6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들의 숙소 등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 고층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이들 건물의 무게로 맨해튼이 결국 침몰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수석연구원인 톰 파슨스 박사는 뉴욕시가 고층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매년 1mm에서 2mm씩 가라앉고 있으며 특정 지역은 침몰 속도가 더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슨스 박사는 뉴욕시에 들어선 100만 개 이상의 건물 무게가 약 1조 7천억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뉴욕시 지반이 이를 견디지 못하며 특히 맨해튼은 침몰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슨스 박사는 해수면 상승 위협은 북미 대서양 연안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에서 4배가 더 높으며 인구 84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는 10여 년 전 이미 침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슨스 박사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뉴욕시가 바닷물에 일부 잠겼으며 2021년에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폭우가 뉴욕시의 하수 시스템 용량을 초과하는 등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역시 홍수에 취약하며 특히 바닷물에 따른 해안 홍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세청이 100만 개 이상의 허위 세금 보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접수된 세금 보고서에 대해 신분 도용 사기 등 허위 신고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한 결과 최소 110만 건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허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연소득과 원천 징수액, 납세자 연령, 세금 보고 이력, 수감 여부 등 모두 236개 항목을 자동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68개 항목 검사보다 50%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12,600여 건의 허위 세금 보고를 적발해 1억 530만 달러의 부정환급을 막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62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허위 세금 보고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110만 건은 납세자의 신원 확인 등이 끝날 때까지 세금 환급 등이 보류됩니다. 연방정부 현금 잔고가 800억 달러대로 급감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모두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디폴트 시점으로 예상한 다음 달 1일을 보름이나 남겨둔 지난 15일 연방정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는 874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현금 잔고는 지난 12일 금요일 1,40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불과 은행 거래일 하루 만에 525억 달러, 37.6%가 줄었으며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3월 1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현금 잔고가 급감하며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디폴트는 없다고 선언,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타결을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도 이번 주말까지 타결이 가능하다, 디폴트는 없다고 강조해 이번 주 일요일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어제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도 아마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최대의 우범 도시로 잘 알려진 볼티모어시가 현대 기아가 거대한 차량 도난 범죄에 물결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티모어시 정부는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기아가 너무 훔치기 쉽게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도난 범죄 물결을 부채질했으며 이 같은 범죄 홍수로 시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20여 개 주에 이어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등 일부 대도시가 현대기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볼티모어시도 이 소송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볼티모어시 정부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차량 도난 범죄가 1년 전보다 약 1.95배 증가했으며 전체 도난 차량의 41%가 현대 및 기아에서 생산한 차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 들어 볼티모어에서 도난당한 현대기아차는 577대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회사 차량 도난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스캇 시장은 현대기아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공공의 안전을 희생시켰으며 절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마이클 해리슨 볼티모어 시경국장도 현대기아가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및 10대 사망률이 최근 몇 년 새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사 결과 자살과 약물 과용,
그리고 총기 사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버지니아 주립대 사회의료센터에 스티븐 울프 명예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 및 10대의 사망률을 높이는 이유로는 자살과 약물 과용, 총기 사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살에서 19살의 사망률은 전년 대비 10.7%가 상승했으며 2021년에도 8.3% 늘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1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안전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사망률은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뚜렷하게 상승 전환했습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거리두기로 학교는 물론 각종 운동과 여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든 게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악화가 청소년 자살 증가 및 약물 과용 사망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총기 사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기 보유가 늘어난 사실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이 총기 사망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총기 접근에 대한 제한이 이뤄져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직장인의 마리화나 양성 반응률이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젊은 층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최대 마약 검사 기관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직장인의 마리화나 양성 반응률이 4.3%를 기록, 지난 2021년 3.9%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마리화나 양성 반응률은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직종별로는 식당 등 접객업소 직원 및 소매점 직원의 마리화나 양성 반응률이 8%에 달했고 부동산 중개업과 도매업 종사자도 약 5.5%로 직장인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암페타민, 즉 필로폰 양성 반응률도 2021년 1.3%에서 지난해 1.5%로 상승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2년을 맞은 뉴욕주도 마약을 사는 것이 술을 사는 것보다 쉬워졌다는 평가와 함께 도시 전체를 마약에 찌들게 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도 마약으로 젊은 층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펜타닐 등 좀비 마약과 마리화나 등으로 미국의 젊은 층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그레그 지엠 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어제 틱톡 다운로드 전면 금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몬태나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 최초로 틱톡을 전면 금지한 주가 됐습니다. 도이체뱅크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대신 7,50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시간 17일 미국 외교관 등이 탄 미국 정부 차량이 총탄 세례를 받아 나이지리아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0년 전 제작된 히브리어 성경책이 어제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810만 달러에 낙찰됐으며 이는 고문서 거래액 중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뉴저지 쇼틸몰의 크리스찬 디올 매장에 복면 강도 4명이 침입해 핸드백과 지갑 등 25개, 12만 5천 달러어치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MTA가 이번에 공개 경쟁 형식으로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취업 자격으로 기술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직 근무 경력 혹은 전기전자 또는 기계 분야에서 3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취업 설명회가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브루클린에서 2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토막살해한 39세 남성에게 징역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4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던 52세 중국계 재소자가 어제 병원 치료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곳곳에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9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오는 22일 월요일 한인회관 건축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하버 링크스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한인회관 건축의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한인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취지로 열리는 골프대회인 만큼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과 문의는 646-210-491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되는 한국 신앙송 콘서트가 오는 5월 20일 오후 4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이 한복을 입고 자작시와 기존 유명 시인들의 시를 새로운 연출과 함께 선보입니다. 본 신앙송 콘서트는 무료로 개최되며 행사 당일 카네기홀 젠캐롤 앞에서 입장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일요일 오후 8시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에서도 재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5월 18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